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10시간이 지난 뒤부터 밤낮 없이 접경 지역에 울려 퍼지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단 일주일 만에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 10시간 만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확인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렸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참은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대남 방송이 들렸지만 자정 이후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호응해온 겁니다. 북한은 작년 5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내려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한 달여 뒤 대남 방송으로 맞서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이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남북 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발빠른 보도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신호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추천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다음 달부터는 특검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는 9일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3개의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시 다음 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바로 하루 만에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법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다 당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추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명단은 대체로 반윤석열 또는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 채널A 사건 감찰 등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거세게 충돌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문재인 정부 검찰 요직을 지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으로 자천됐던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을 추천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보다는 수사 대상에 증권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권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하신 경력을 보다 더 중시했다고. 최상병 특검은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이윤재 명지대 로스쿨 교수와 합참 법무실장 출신인 이명현 변호사 2명이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후보자 가운데 3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후 각 특검법에 적시된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정 정국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의혹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도박 의혹을 3년 전 경찰이 이미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는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당시 수사 첩보가 통일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년 6월 통일교 교인으로 교단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최모 씨에게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 외사계 주임입니다. 저희가 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 저희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통일교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던 경찰은 대뜸 지도부의 원정 도박 얘기를 꺼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12년도 이제 그 지휘부들께서 여기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갖고 있어요. 5달 뒤 일본 언론에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가 64억 엔, 우리 돈 600억 원을 도박에 썼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다른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언급하는 녹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윤 전 본부장이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된 외환 관리법으로 압수수색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다른 녹취도 입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검찰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을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대와 선물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통일교의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춘천경찰서 소속으로 원정 도박 의혹을 꺼냈던 경찰관에게 이후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당시 상관인 정보과장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보고하거나 수사로 진행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고,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도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오늘 낮 점심 식사가 한창이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냉면집에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는데 급발진 주장을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가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옵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치는 승용차와 시민들이 놀라 급히 피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차가 튀어나오면서 여기 있는 차를 타고 넘어갔죠.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차 안에는 에어백 터진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냉면 전문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다 낮 1시를 조금 넘겨 점심 식사가 한창인 시간이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고가 크게 난 줄 알고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고 충격으로 주차 안내소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도 크게 깨졌습니다. 식당 앞에 있던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80대 여성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서울 강남에 소위 오마카세로 유명한 일식집 셰프가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넘어질 듯 휘청거리는 여성을 직원이 부축하고 곧이어 같이 있던 남성이 끌고 나갑니다. 거리에 주저앉은 여성을 지켜보던 남성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여성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여성은 이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에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전혀 없고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나 너 처음 면접 본 날부터 너한테 반했다고. 남성은 이른바 오마카세로 불리는 서울 강남 유명 일식당의 요리사, 이른바 셰프였고 여성은 그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된 날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성폭력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뭔가가 쓱 들어와요. 또 물 잠궈요.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결국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텔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 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음식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직 직원들의 녹취엔 욕설은 물론 무언가 때리는 듯한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이거 지금 이거 맞아 이거? 집중 안 해? 아니다. 집중해! 아들이 이러하는 게 두드러 패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했으니까 전화고 정도라고 여기다가. 알았어? 한두 가지 실수 나올 때마다 이제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신고를 해봐라. 자기는 이제 변호사 4명 있다 하시면서 이 업계에서 일 못하게 해주겠다. 이 씨는 해당 의혹을 묻는 MBC의 질의에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질문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